이 얘기를 듣고서 더 이상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려의 국경과 영토에 대해서 보기로 그림 3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정답일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시험 문제의 정답과 실체적인 사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나 공무원 시험을 앞둔 그런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널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이 아니라 차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출장도 많고 지금 현장 조사 중이기 때문에 차에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륙에서 백제가 부활했다가 사라지고 대륙에서 신라가 부활했다가 사라지는 영상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때 고려의 영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다뤄본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고려의 영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이비 국뽕 채널에 사이비 신도들이 제 채널에 반박 댓글을 많이 다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고 그냥 차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댓글들을 보면 그 사이비 교주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거가 단 1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홍건적이 이랬네 저랬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홍건적 관심도 없고요. 그런 홍건적이 어디에서 난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 난이 일어난 것과 그 고려의 그 국경이 어디 있는지 영토가 어딘지 그 부분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토가 되려면 그 행정기관이 들어서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를 하고 세금을 걷어야지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행정학적으로 그런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거기에 군사가 이제 침범을 했다고 해가지고 침략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고려가 혹은 고구려가 백제가 그 대륙을 모두 다 장악을 하고 그 대륙의 영토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사입이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채널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역사든 과학이든 법률이든 사실을 입증을 하려면 무엇가 됐든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에는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로 나뉩니다. 직접적인 증거 같은 경우는 자백에 의한 진술이라던가 목격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간접적인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족적이 될 수도 있고 혈흔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을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 같은 경우도 그 나라에서 기록을 했던 그 정사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리지에 보면 그 영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법률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법령을 보고 두 번째가 판례를 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가가 썼던 이제 논문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거거든요. 제일 우선순위가 법령, 그 다음에 판례입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고려를 얘기를 하려면 고려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고려사와 선화봉사 고려도경, 자,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더 이상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려사 지리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고려사 지리지에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한 모서리는 육지에 이어져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면 우리 국사책에 나와 있는 고려의 영토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고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그 폭과 둘레가 거의 만리나 된다. 고려의 영토가 그 둘레와 폭이 1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폭과 둘레를 쭉 1만리가 되는지 살펴보면 돼요. 1만리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지도만큼 되거든요. 여기가 정확히 1만리에 가깝습니다.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고려는요, 이 둘레가 만리가 아니라 4,500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고려의 영토의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 태조가 고려 땅에서 일어나 신라를 항복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켜 개경의 도읍을 정하니 사만의 땅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이 세 번째 조건까지도 함께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가 뭐였냐면 1만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만리
폭과 둘레가 1만 리가 돼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신라와 백제를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려의 영토의 그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성정이 또 주부 군현 및 관역 관포의 명칭을 고쳤으며 마침내 온 나라를 10도로 나누어 편성하고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8도가 지금 현재 조선의 영토라고 한다면 10도라면 조선보다 영토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당연히 8도에서 두 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선보다 영토가 두 개의 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압록강 위쪽에 두 개의 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령성과 지린성에 두 개의 도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국사 교과서대로라면 10도가 아니라 6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황해도, 이렇게 6개의 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려사에 얘기하는 이 부분과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류강단의 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지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 국뽕 유튜버들이 지금 유튜버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그 대륙 고려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 1도 없이. 그 대륙 고려는요 10도가 아니라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돼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지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네들이 보고 싶은 거 보고 이 지리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다른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뭐 홍건족이니 뭐니 지네들 마음대로 뚫린 입이라고 그거를 해석해 가지고 막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고려의 성정은 660년에 태어나가지고 997년도까지 왕위를 이어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16년 정도 해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부 경계는 압록이고 동북 경계는 선충령 공엄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충령 공엄진이 어디냐면 두만강 북쪽 700리입니다. 그 부분은 학계에서 더 이상의 이견이 없습니다. 맞죠? 선화봉사 고려 동행에 보면 고려의 영토는 동에서 서쪽으로는 2000리고 북에서 남쪽으로는 1500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00리였는데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면서 조금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에서 서쪽까지 2000리라고 한다면 2000리 같은 경우는 이제 800km거든요. 800km니까 동북의 경계는 선충령 공엄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800km를 이제 그어보면 거기가 서쪽에 이제 경계가 되는 겁니다. 조선의 압록강이 아니고 그 800km를 그어보면 이제 요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에 이제 요하가 있거든요. 이 요하가 그 당시에는 압록이었어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도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500리였는데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면서 조금 더 넓어졌다. 이 얘기를 충족을 시키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북쪽에 하얼빈 쪽에서 남쪽으로 1500리를 그어보면 1500리는 600km거든요. 600km를 그어보면 저기 한 서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원래 고려였는데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면서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리고 일곱 번째, 고려의 일식 기록을 보면 그 고려의 일식이 어디에서 간척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고려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고려의 왕릉과 궁궐터가 어디였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 수도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아홉 번째, 고려 거란 전쟁에서 1등 공신 장군이 누굽니까? 강민첨 장군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나요? 강민첨 장군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강민첨 장군 묘가 어디에 있나요?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강민첨 장군은요 진주광시 은열공파거든요. 제가 진주광시 은열공파예요. 중국에 진주광시 은열공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주광시 은열공파는요 한반도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에. 고려의 강화도가 저기 산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음모론자들이 유튜버에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거든요. 제 채널에서만큼은 수준 낮은 그런 조기축구 같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구독자분들도 수준이 높은 분들만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면 되거든요. 수준이 안 되는 애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끔 채널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채널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을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영토를 논할 때는 그 정사에 있는 지리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 사무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